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로 근무 중인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구글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아키텍처고요.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데이터를 적재하고 스트리밍이나 전처리를 한 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BI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조회하거나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한 쿼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좀 더 나은 인텔리전트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머신러닝이나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AI 모델 개발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 부분 BI 영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요. 다양한 데이터 요소들을 수집하고 SQL이나 또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전처리를 하고 또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분석된 결과를 리포트화한 후에 그 리포트를 또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스튜디오는 마지막 리포트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영역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프리한 비용이 들지 않는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BI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5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리포트를 생성하고 그 리포트를 다양한 조직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좀 더 도식화해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접속해서 그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연결이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글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파일로서 업로드하거나 혹은 고전적인 SQL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다양한 시각적 툴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레포트를 생성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건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BI 엔진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BI 툴들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하는 그러한 메모리 클러스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BI 엔진이 가지고 있는 미션인데요. BI 엔진은 항상 새롭고 항상 빠르게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게 해서 BI 툴들을 좀 더 대중화하는데 그 미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I 엔진이 제공하는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1초 미만의 쿼리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1초 미만의 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능이 있으므로 부가적인 성능 개선을 위한 부가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아키텍처가 없어지므로 좀 더 단순화되고요. 또 이 BI 엔진을 사용하려고 뭔가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이 여기 좌측에 보이듯이 좀 이따 나올 건데요. 막대 그래프를 조정하는 것만, 그러니까 BI 엔진의 용량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튜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브세컨드 쿼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1초 미만의 쿼리를 위해서 BI 엔진은 메모리 클러스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클러스터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컨커런시한 요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충분한 리프레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BI 엔진의 아키텍처를 좀 더 살펴보면요. BI 엔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어떠한 쿼리를 통해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처음에는 캐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대로 다 가져오지만 여기 BI 쿼리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쿼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쿼리의 분석에 의해서 각각의 테이블들을 디라이브드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나누어 주게 되고요. 그 각각을 내부에서 캐싱을 하고 다음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 쿼리 엔진을 다시 분석해서 그 쿼리에 맞는 테이블들을 부분적으로 캐싱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튜닝입니다. 이런 BI 엔진을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별로 없고요. 여기 있는 용량만 조정을 해주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I 엔진을 쓰게 되면 기존의 빅쿼리 아키텍처에서 이 드라멜 영역, 컴퓨테이션 영역을 빅쿼리에서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BI 엔진이 중간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 컴퓨테이션을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특징적인 기능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쿼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구글 맵이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오 데이터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훨씬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에 대한 컨디션을 조정해서 시각화를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전체적인 리포트를 만들었을 때 그 리포트에 대한 테마도 어느 정도 템플릿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체적인 테마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UX로 어떤 레포트를 생성할 때 드래그 앤 드랍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걸 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더 스마트하게 편리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GUI 기반으로 레포트를 만들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굳이 레포트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통해서 원클릭을 통한 레포트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구글에는 서베이라는 또 다른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베이에 대한 결과도 간편하게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레포트는 스케줄 기능을 통한 이메일로 공유가 가능한데요. 스케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하나의 자원에 대해서 복수계에 대한 스케줄을 걸 수 있고, 그 발송을 하는 시점에 특정 레인지의 데이터를 잡거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BI 엔진을 쓰시게 되면, 데이터 스튜디오를 쓰시게 되면 일반적인 BI 툴을 쓰시는 건데요. BI 툴을 쓰시면 캐싱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캐싱을 내부적으로 얼마 만에 갱신을 할 건지를 설정해주는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분 단위의 오토 리프레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소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아마 빅쿼리에 있겠죠. 빅쿼리 말고도 다양한 곳에 있겠지만 그 데이터를 그대로 레포팅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어느 정도의 가공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인 데이터 소스라는 레이어를 두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소스라는 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에 대한 이름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가져온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컬럼들 그리고 로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해서 확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색깔이 있는데 녹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녹색은 일반적으로 디멘전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BI 툴에서 활용하는 어떤 측면의 데이터를 볼 거냐, 그런 관점이고,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측면을 가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치적 데이터, 어그리게이션이 가능한 데이터들을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런 각각의 매트릭과 디멘전에 대한 데이터 타입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을 어그리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각각의 매트릭이나 혹은 디멘전에 대해서 우측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적인 기능들, 함수들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 소스가 있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함수 마크가 있습니다. calculate 필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필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원천 데이터가 있고 그 원천 데이터를 어떤 칼큘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트릭과 디멘전을 활용해서 칼큘레이트 필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실 때 활용될 수 있는 또 내장 함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그 함수들은 이 펑션 리스트에서 확인하셔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드려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스팅트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칼큘레이트 필드를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산술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칼큘레이트 필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칼큘레이트 필드를 여러 개 다시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케이스문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케이스문을 적용을 하고 그 케이스문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적용할 수 있는 함수를 활용해 보면 좀 더 강력한 형태의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인데요. 일반적인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예를 들어보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매치를 쓰시면 이게 매치되는 상황에 대해서 true, false 값을 주는 것이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익스트랙트를 쓰시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스튜디오는 또 많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있고요. 그 템플릿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레포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루커인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데이터 스튜디오는 비용이 없고 사용하기 편한 위주로, 그러니까 심플하게 레포트를 만드시는 경우에 활용되는 거고, 루커는 일단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있고 좀 더 어드밴스한 기능들이 필요할 때 그때 선택해서 활용하는 BI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커를 먼저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들을 구글에 있는 서비스로 넣으시고 거기에서 연결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로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루커는 일반적인 BI 툴과는 조금 다릅니다. 뒷부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루커는 약간 라이트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중간 레이어에서 많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도 제공이 가능하고 인베디드 형태도 되고 어떤 스케줄된 딜리버리 그리고 REST API 형태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루커를 이제 시작할 때 먼저 아셔야 되는 개념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커에는 크게 두 가지의 컨텐츠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 컨텐츠가 하나는 룩이고 하나는 대시보드입니다. 룩은 무엇이냐? 룩은 이런 그래프입니다. 하나의 비주얼된 컴포넌트 그래프이고요. 그걸 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이러한 룩들의 조합입니다. 조합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만드시고요. 이런 컨텐츠들, 룩과 대시보드를 쉐어합니다. 쉐어하고 쉐어해서 새로운 또 커스텀한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결국 루커에서는 룩만 존재하는 겁니다. 룩을 전부 다 컴포짓 하거나 쉐어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룩이 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룩은 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룩은 쿼리다. 그리고 그럼 쿼리는 뭐냐? 쿼리는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보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지난달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팔았나? 이런 것을 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기계에게 던지면 루커는 이런 룩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룩을 만들 때 결국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을 던지는 대상, 그 대상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 커넥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커넥션을 조금 더 살펴보면 데이터 커넥션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커넥션을 연결하면 루커에서는 이 큰 프로젝트라는 덩어리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좀 살펴볼 건데요. 프로젝트는 뭐냐? 이런 데이터 모델들의 셋이다. 이걸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에 데이터 모델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 같기 때문에 이 데이터 모델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정의할 때 이 데이터 모델이
하나의 셋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데이터 모델을 여러 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융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른 BI 툴들과 많은 차별점을 가지는 루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커넥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루커에서는 이러한 UX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넣으면 커넥션이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커넥션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스키마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러한 형태로 루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루커의 전체적인 사용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와 커넥션을 통해 우리는 데이터 모델을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프로젝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시보드나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영역을 개발 영역이라고 하고, 이 개발 영역과 프로덕션 영역이 루커에서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분기를 넘어가는 것을 디플로이라고 하고요. 이 디플로이의 구분을 두는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로덕션 모드와 디벨롭먼트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설명드릴 건데요. 디벨롭먼트 모드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가져오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조작을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 모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개발 모드에서는 데이터 모델 자체를 만들거나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프로덕션 모드가 되는데,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데이터 모델을 쉐어하는 역할을 하고 걔들을 브라우저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얘들은 리드온리 형태로 되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 루커에서는 차이점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이것을 사용자별로 좀 나누어준 그림입니다. 제가 이거를 나눈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플로우가 연결을 하고 개발을 하고 프로덕션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 프로덕션에 있는 룩이나 대시보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의 이 영역을 나누어 뒀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루커는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사항이 사용자와 그리고 개발자를 나누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실제로 대시보드나 룩을 활용하시는 비즈니스 유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의 영역은 실제로 그 대시보드를 만드는 개발자들의 영역입니다. 이걸 왜 나누느냐? 루커는 활용하는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쳐서 나와 있는데, 브라우저 모드는 쉬운 모드, 익스플로어 모드는 좀 약간 중간 단계의 난이도가 있고, 개발 모드는 어려운 모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루커에서는 루커 플로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이 흐름, 좌측에서 우측을 가는 흐름으로 해야 룩이나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명을 거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활용하는 부분부터 거꾸로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았지만 생성되었다는 가정하에 설명하는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쉬운 일반적인 비즈니스 유저들이 사용하는 브라우저 기능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영역이고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루커 UX에서 브라우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브라우저는 룩이나 대시보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오고요. 이 메뉴는 이 버튼을 눌러도 나오지만 좌측에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되어 있는 룩이나 대시보드를 우측에 있는 검색 버튼을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어떤 룩을 하나 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룩을 보시면 이러한 형태의 비주얼라이즈된 컴포넌트화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룩이고요. 이 그림에 대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밑에 있는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시면 관련되는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필터라는 개념을 통해 데이터를 필터화시키고, 그러면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데이터가 변경되게 됩니다. 또 각각의 룩에 대한 디테일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대시보드도 똑같이 검색을 해서 하나의 대시보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시보드는 룩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룩들이 조합되어 있고 그 룩에 대해서 필터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필터는 룩 하나의 필터가 아니라 전체 대시보드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룩에 대해서도 리치 UX 기능을 지원해서 어떤 오버 기능이라든지 혹은 상세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 이 타임존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한 기능처럼 보이지만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기능이 다른 BI 툴들과는 좀 더 차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타임존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대시보드나 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위해 바로 보내거나 그 보내는 것을 스케줄에서 보내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스케줄에서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이러한 UX가 나오고요. 보내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거에 대한 포맷은 어떤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고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리소스에 대해서 다양한 스케줄을 중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내실 때 그 보내는 시점에 따른 필터 그리고 타임존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각각의 룩에 대해서 알람 기능을 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데이터가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특정 조건이 감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알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브라우저 기능입니다. 이제 두 번째 모드인 익스플로어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약간 중간 단계고요. 아까의 전체 플로우에서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프로덕션과 디벨롭이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익스플로어 모드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 디벨롭먼트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데이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가져오면 스키마를 알아주고 그 스키마를 기반으로 우리는 SQL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들어진 룩을 어떤 곳에 저장을 하거나 대시보드에도 추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루커에서 룩은 기본적으로 공유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케팅 대시보드라든지 구매부 대시보드가 있을 때 하나의 룩을 변경하게 되면 그 변경된 룩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싱크되어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익스플로어 모드에서 할 수 있는 필터는 브라우저 모드에서 하는 필터와는 조금 다른데요. 좀 더 나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드밴스 매치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쓰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러한 쿼리가 가능합니다. 매치를 하실 때 8일 전에 그 중에서 7일 동안 이런 형태의 필터링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익스프레션이 생소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필터 헬프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우리가 제공되고 있는 루커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필터 익스프레션들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더 풍부한 필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기능들은 스트링 타입도 있고 데이트나 타임 그리고 로케이션 그리고 이런 인터벌에 대한 노테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필터를 더 쓰고 싶다. 그럼 여기 보시면 커스텀 필터라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 본인이 직접 필터를 구문화해서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작성을 하실 때도 다양한 형태의 미리 만들어져 있는 룩업 펑션들이 있습니다. 이 펑션들을 활용하시면 좀 더 풍부한 필터를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공되는 형태는 수치적인 것들도 있고 스트링, 데이트, 로지컬, 포지셔닝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extract 데이터라는 것을 굳이 SQL이나 이런 걸 짜시지 않고 기본적인 프리디파인 함수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의 기능은 머지 리얼트입니다. 머지 리얼트는 쉽게 얘기하면 UX로 세미 조인과 비슷한 형태의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 데이터는 웹에 대한 세션 데이터입니다. 웹에 대한 세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를 보시면 오더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 세션 데이터와 우리가 구매한 데이터들을 서로 조인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옵션에서
머지 리절트를 누르시면 조인할 수 있는 다른 쪽에 있는 테이블이나 룩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관련한 정보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오더를 선택하시고, 오더를 선택하신 후에 우리가 활용하고 싶은 매트릭, 여기서는 카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웹세션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트 정보가 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월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더에 대한 크리에이션 데이터를 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월로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두 개에 대한 조인 조건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웹세션 데이터의 스타트 먼스와 오더에서 크리에이트 된 먼스, 이 두 개를 머징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조인된 형태의 오더에 대한 카운트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반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이렇게 쿼리를 해서 만들어져 있던 프라이머리 테이블, 웹세션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추가적인 필드를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 또 필터를 걸어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머지 쿼리들을 계속 추가해서 좀 더 복잡한 로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루커 플로우에서 시작 부분입니다. 원래 루커를 사용하시려면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설명은 이걸 가장 마지막에 드립니다. 시작은 다시 커넥션을 만들고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다시 추론하고요. 스키마를 추론하고 그 추론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할 건데 그 조작을 할 때 알고 가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서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커에서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데이터를 연결하고 나면 모델이 생깁니다. 모델이 생기고 그 모델들을 어떻게 해서 만들면 대시보드와 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어떻게라는 거를 우리는 뷰라고 하는데요. 이 뷰를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각각의 테이블을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테이블에 대해서 뷰를 보시는데 그 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디멘전, 하나는 메저, 그리고 필드셋이라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매핑을 시켜보시면 하나의 테이블에 대해서 뷰로서 이렇게 매핑이 되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로우들을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멘전과 메저를 볼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각각의 테이블들에 있는 이 컬럼, 로우들을 보시면 디멘전과 메저라는 형태로 이렇게 추론되어서 나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있는 이유는 루커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에 다양한 모델들을 복수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특성을 전체적으로 융합을 하려면 중간 레이어에 추상화된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자바나 또 다른 언어를 쓰실 때 자바 빈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화된 오브젝트, 루커에서만 운영하는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걸 매핑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멘전과 메저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디멘전을 보시면 디멘전의 타입이 넘버이고 그게 실제 로 데이터는 어떤 것인지를 지정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타입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스트링, 숫자, 그리고 불림, 그리고 배열과 같은 티어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저는 그러한 디멘전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타입 중에 수치 데이터, 어그리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 메저의 타입은 썸과 평균 그리고 디스팅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전과 메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또 메저에는 필터를 기본적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우리는 한 번 더 정의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한 번 더 정의를 해 놓는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메저들은 다른 메저들에게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저나 메트릭 디멘전을 만들려면 루커에서는 룩ML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추상화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한 언어입니다. 이 언어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모듈레이션을 하고, 그 재사용을 하는 것 말고 그 재사용하는 각각의 모듈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룩ML을 SQL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18년에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SQL을 가지고 하면 이러한 형태의 SQL문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룩ML과 비교를 할 때 룩ML의 특징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SQL을 좀 더 보시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조인해서 가져간 후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구문을 사용하시는데요. 루커에서는 그 구문을 좀 더 직관적인 형태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QL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로직 자체가. 하지만 룩ML에서는 단순히 필드 자체를 붙인 후에 얘를 캐피탈라이즈라는 형태로 파이프라인을 시키면 좀 더 복잡한 이렇게 몇 개의 자리를 자르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전체를 사용한 돈, 그 레비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SQL을 작성하시는데 룩ML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밸류 타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달러를 붙이고 또 다른 통화 생기면 이 통화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룩ML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리디파인 타입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create date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게 2018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타임존이라든지 그 데이트 타입을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룩ML에서는 이것을 그냥 데이트라는 형태의 타입으로 잡아주면 굳이 이런 타임존을 여기에서 안 잡아주는 거죠.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UX상에서 타임존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런타임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 SQL을 바꿔야 되는데 룩ML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루커의 특징입니다. 이제 루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단순한 BI 툴이 아니고 라이트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루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BI 툴들은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원천 소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일단 다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BI 툴 내에서 그 계산을 처리하고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루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루커는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을 루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요청을 쪼갠 다음에 그 원천 데이터베이스로 요청을 날려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처리를 각각의 원천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만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을 캐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캐싱을 하는 형태를 derived table이라고 합니다. 그 derived table을 루커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유지하고 있는 테이블들을 persistent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PDT라고 하는데요. persistent derived table이라고 하시게 되면 그 derived table을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persistent 하니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ETL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I 툴인데 ETL이 가능한 툴이 루커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루커는 API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어드민 메뉴에서 API를 선택하시게 되면 루커에서 활용되는 모든 기능들을 이렇게 REST API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루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주얼 툴 말고도 우리가 좀 더 리치한 이 예제는 view.js를 통해서 좀 더 인터랙티브하고 리치한 형태의 비주얼을 원하시는 형태로 커스텀하게 만드신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데이터를 REST API를 통해서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똑같은 그런 예제입니다. 이제 루커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커를 들어가시면 이런 UX를 보시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할 것은 빅쿼리에 있는 이커머스라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해볼 건데요.
이 이커머스의 테이블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연결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했던 커넥션,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만들 거고요. 커넥션을 추가하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UX가, 잠시만요. 이거는 테이블 정보를 가져올 거고요. 이런 UX가 나옵니다. 그래서 커넥션 이름을 이커머스라고 하고요. 그 타입은 여러 가지 타입이 제공되지만 빅쿼리이기 때문에 빅쿼리를 선택하고 빅쿼리의 프로젝트 그리고 데이터셋 이름을 넣고요. 그리고 빅쿼리를 접속하기 위해서 인증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인증 정보는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고요. 그것은 다른 문서를 참고해서 인증 정보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증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넥션을 만들면 보신 바와 같이 커넥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커넥션이 만들어지고 나면 간단하게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요.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어서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디벨롭을 가셔서 새로운 루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면 그 프로젝트 이름은 역시 동일하게 이커머스로 하겠습니다. 이커머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연결은 아까 전에 생성해 두었던 커넥션을 연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모델과 뷰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그 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해서 각각에 맞는 디멘전과 메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익스플로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만들게 되면 브라우저 모드에서 익스플로어 모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어를 가보시면 이 이커머스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루커는 개발 모드와 익스플로어 모드를 저렇게 탭으로 두 개를 띄워 두시고 개발을 하시고 반영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먼저 저기 맺어 있는 카운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카운트 값이 나왔고요. 그거에 대한 SQL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건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스코어 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코어 카드로 해서 이제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의 형태로 해볼 건데요. 테이블의 형태로 하려면 레비뉴, 토탈 레비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토탈 레비뉴가 있고 그 토탈 레비뉴가 토탈 레비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UX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이 어느 나라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있는지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X에서 이 선택된 것들의 오더링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동이 가능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관련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레비뉴가 0인 것들이 있습니다. 0인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0이 없는 것들만 필터링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은 레비뉴에서 필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난널을 선택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레비뉴의 널 값은 다 이제 사라지고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데이터 테이블에서 이런 소팅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 컬럼 테이블을 만들어 보니까 컬럼 테이블이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이것에 대해서 소팅을 하게 되면 즉각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게 모양이 조금 더 좋은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T만 가지고 해보니까 좀 더 이렇게 이쁜 모양이 나왔네요. 지금은 데모이기 때문에
이 값의 의미보다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좀 더 이쁜 형태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컨트리를 넣으면 저렇게 맵에 대한 형태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뷰에 대해서 추가적인 메저를 디멘전이랑 메저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하는 메저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러니까 뭔가를 토탈하고 싶은데요. 뭘 할지 찾아보면 프로덕트 프라이스에 대해서 토탈 값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타입은 토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천 데이터를 SQL에서 테이블을 잡아줍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룩에메를 쓰실 때 언어를 많이 아셔야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오토 컴플릿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고 나면 익스플로러 화면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메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토탈 프로덕트를 추가하시고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 보면 이렇게 토탈 프로덕트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쁜 모양의 컬럼 테이블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할 것이 이 메저에 대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 드릴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릴을 한번 보도록 해요. 드릴은 뭐냐면 쟤를 선택하면 저것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싶을 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필드라는 걸 하시고 저기에 내가 저 결과 값에 대해서 참고하고 싶은 데이터 값을 미리 정의해서 넣어 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개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셋에 대한 필드 셋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ID 관련되는 것들을 좀 넣어 볼 건데요. 트랜잭션 ID, 비지터 ID, 그리고 풀 비지터 ID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다시 익스플로어 모드에서 얘를 실행해 보시면 아까 전에 그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들을 이렇게 추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다른 걸 확인해 보려고 릴로드를 해봤고요. 다른 필드도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저 말고 디멘전을 클릭하시면 바로 필터링을 거는 형태, 이런 형태의 익스플로어 모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사용을 하는 것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셋이라는 개념을 둘 건데요. 이게 뭐냐면 위에 저렇게 넣고 있는 것, 저 정보들이 우리가 다른 메저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셋이라는 형태로 재정의를 합니다. 이 값들을 디테일 필드를 셋이라는 형태의 이름을 디테일즈라고 해서 재정의를 하고 여기에 디테일즈로 치환을 하게 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메저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메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두 번째 만들 메저는 페이지 뷰에 대한 토탈, 페이지 뷰에 대한 토탈을 다시 만들어 볼 거고요. 페이지 뷰에 대한 원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한 후에 익스플로러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토탈 페이지 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를 다시 쿼리해서 가져와 보면 토탈 페이지 뷰가 나왔고요. 토탈 페이지 뷰에 대해서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셋으로 디테일된 재사용할 수 있는 디테일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모를 보시다 보니까 그래프가 다시 안 이쁜 게 나와서 다시 이쁜 그래프로 돌려볼 건데 이 그래프를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대시보드에 넣을 건데요. 지금 이제 대시보드에 넣으면 덩그러니 이거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대시보드를 가져오고 그 대시보드에 추가하는 형태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쁜 모양을 찾기 위해서 몇 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쁘지가 않고요. 예, 이걸 하면 아까 전에도 봤지만 이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커에서는 다양한 템플릿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들이 빅쿼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빅쿼리를 오디트하거나 인스펙션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걔를 선택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건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를 할 때 빅쿼리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제공해 줘야 됩니다. 오딘 로그가 있고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 오딘 로그에 있는 테이블 양을 확인하고 테이블명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할 때 커넥션은 제가 미리 빅쿼리 오딧은 커넥션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스키마 네임에는 빅쿼리에서 쓰는 데이터셋 네임을 쓰시면 되고요. 테이블은 말 그대로 테이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셋 이름이 오딘 로그 S이기 때문에 S를 붙일 거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런 대시보드가 나왔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딧과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딧을 한번 보시면 현재 제가 얼마 전까지 썼던 그런 빅쿼리에 대한 비용 꽤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각각의 쿼리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인스펙션을 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 아까 전에 만들어 두었던 룩을 넣어 볼 건데요. 이렇게 모듈로서 설치된 마켓플레이스 설치된 것은 공유를 시키기 위해서 공유 폴더에 똑같이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유 폴더에다가 이 대시보드를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만들어 뒀던 이 룩을 그 대시보드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빅쿼리 인스펙션이 복사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를 하고 이 화면은 마켓플레이스 화면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가셔서 복사해 놓은 대시보드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쉐어드 폴더에 복사되어 있는 인스펙션 대시보드를 열고요. 그걸 열어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에디트해서 위치를 좀 변경을 하고 막대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길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변경하기 위해서 수정을 해서 타이틀을 프로덕트 프라이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약간 UX가 깨져서 이것도 약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그리고 완료를 해주시면 전체적인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면서 룩을 추가하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